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래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촬영을 학기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못했으니까 그쵸. 역시 대학원은 빡센 것 같습니다. 네, 전 수업을 많이 들으면 개인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또 시간이 생기겠죠. 이 공부의 시간이 끝나면. 언제 끝날까요? 어때요? 서울대 대학원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나요? 그래서 다른 대학원하고 이제 좀 비교 구문이 좀 적기는 한데, 일단은 책을 얼마나 좀 더 똑바로 읽을 수 있는지를 좀 더 배울 수 있게 되고, 내가 다니면서 좀 책을 어느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좀 독서 관련해서 보자면. 네, 교수님들은 마음에 들어요? 교수님들은 너무 최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혼이 약간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저희 오랜만에 만난 건 로마인 이야기 읽기. 이 책도 오랜만입니다. 예. 로마인 이야기 읽기 같이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네로가 죽는 걸로 끝났었죠. 네네. 네로가 천방지축으로 정말 하다가 천방지축이란 말로 표현되는군요. 하다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공연하고 싶으면 공연하고 뭐 술은 뭐 원 없이 마셨을 거고 누구랑 비슷한데 참. 네, 아무튼 뭐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민심이 확 돌아서 버렸고 뭐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로마 대화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군단장, 그러니까 그 사령관을 임의로 유능한 사령관을 임의로 죽여버렸던 군부내의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사실 권력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군대의 힘, 그리고 민중의 지지. 근데 둘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네로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68년 6월 9일이네요. 6869.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 자리가 비니까 누가 황제가 될까를 이제 찾다가 그 가까운 히스파니아의 총독, 스페인의 총독인데 갈바라는 인물이 군단의 추대를 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전까지는 어떤 되게 좀 혈통에 의해서 그렇죠. 네로까지는 혈통이었죠. 혈통이 더 중요했었더라면은 이제는 능력이 있으면은 군단의 추대를 받는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조금 약간 흐름이 달라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 치오나나미가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통성이라는 게 핏줄을 통해서도 이어지지만 실력을 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은 뭔가 세습 뭐 이러면은 좀 전근대적이고 되게 좀 뭔가 문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실력으로 뭔가 최고 자리에 오른다는 거는 자기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오르고 나서도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왜 저놈은 어떻게 잘나가지고 지 혼자 해서 어떻게 능력을 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나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되니까. 근데 핏줄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안정성의 차원에서 세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읽었던 것 같아요, 전에. 뭐 레진 차원에서 안정성 차원에서 보자면은 뭐 아들만 어떻게 잘 태어난다. 그러면은 안정적이게 유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 체제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핏줄이 사라져버린 이상 이제부터는 저 황제 자리는 좋게 말하면 실력 아니면 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힘만 있으면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바가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이 갈바가 필요한 조치, 쇼노나미의 말에 따르면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들만 이제 막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쇼노나미가 지적하는 게 라인강 군단들을 지휘하고 있던 사령관을 교체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강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이 이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죠. 손대지 않음만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되면, 최고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면, 내 사람을 심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내가 저기를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아닐까.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라면 아무래도 이 라인강을 지키던 라인 군단하고 그 동쪽에 이제 도나우강 지키던 도나우 군단 이 양쪽이 이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텐데 이 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부대를 내 사람으로 심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러니까 나보다 그런 거지.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실력을 키우고 명성을 얻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못난 지도자들이 이제 주로 그러죠. 예.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잘 안 세운다는 거. 좀 이따 이제 또 읽어드리겠지만 시온의 나미가 그런 문장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새롭게 임명된 비텔리우스라는 인물을 황제로, 사실 새로 임명됐으니까 뭐 사실 능력을 보여줄 건 아니고 친분 관계가 있던 건 아니야. 근데 갈바가 싫은 거야. 왜? 우리가 사랑하던 전임 사령관을 멋대로 해임시키고 그냥 어디 짱박아 놨으니까. 그래서 비텔리우스를 황제로 추대하고 군대를 몰고 로마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내전 상태인 거죠. 네,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갈바는 계속해서 뭐 제대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많이 돌아서고 라인강 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수도로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숭숭한 사태에서 또 다른 총독 머니스파니아 총독이었던 오토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근위대를 뒤에서 이제 사수를 해가지고 갈바를 죽이고 자기가 새 황제가 된다. 이게 69년 1월 15일입니다. 네로가 죽은 게 68년 6월 9일이니까 69년 1월 15일이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갈바의 재위 기간 6개월 동안은 한 거는 별로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다가 자 그렇게 이제 그 원로원은 오토를 이제 새로운 황제로 추대를 하고 수도에 있는 정식 황제 오토와 군단병들의 지지를 받아서 북쪽으로서 내려오는 비텔리우스 사이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인 군단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직 우리 전투력도 아주 충만해 있는 많은 대부대였다면,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이 로마 제국은 수도에 군단을 두지 않았어요. 그죠? 카이사르 때는, 뭐, 카이사르는 성벽도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수도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멋있게 하죠. 이 로마는, 이 성벽 따위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걸 다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수도 로마에서는 군단을 두지 않았고, 물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근위대라는 걸 창설을 하긴 했지만, 근위대는 뭐 숫자도 엄청 적고. 뭐, 개인 경비? 그쵸, 일단 그런 쪽에 경호부대를 좀 많이 확장한 그런 느낌에 불과했고, 실전 치르고서 야만족이라고 부르면 좀 속상하겠죠, 데려간 사람들이. 이민족. 그 이민족들과 실전에서 날마다 싸우던 이 정예와든 이 부대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그 라인 군단과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적들을 마주하고 있던 도나우강 군단들이 오토를 지지하고. 왜냐면 아마 이 두 개가 서로 약간 그 라이벌의식, 긴장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인 부대가 저놈을 지지했고 우리는 오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계속 문제네. 라인 부대는 이미 내려오고 있는데 도나우강을 지키고 있던 도나우 군단들은 이제 준비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실 군대를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걸프전 때도, 네. 20세기 말에 벌어지는 걸프전 때도 미군이 병력을 이라크 앞까지 전개시키는데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네. 항공모함도 띄우고 부대들 다시 이제 재편성하고 그 부대 수송하고 뭐 세팅 다 하는데 1년 걸렸다고. 뭐 그 정도 세팅까지 필요하진 않더라도 그냥 이 부대에 있다고 야 우리 가자 절로 가자 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걷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대를 준비하고 재편하고 다 뺄 수 없으니까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가고 선발하고 뭐 이 과정들이 좋게 한 달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어 최소한. 그리고 그냥 병력이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이 병참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준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나우강 군단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최소한 뭐 한두 달은 걸릴 수밖에 없고, 라인 군단이 이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오토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안 되는 상태였네요, 그쵸. 시작 자체가. 그래서 64년 4월 15일, 그러니까 딱 황제가 된 지 3개월 만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양측의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오토가 이제 그냥 수도에 있는 군단들,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끌고 올라갔는데, 뭐 상대가 될 수가 없겠죠, 시점부대가. 그래서 결국 패배를 하죠. 오토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비텔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돼서, 유일한 황제가 돼서 이제 로마로 내려오게 된 거죠. 가만 보면 이게 68년 6월 9일에 네로가 죽고, 갈바는 이듬해 69년 1월 15일에 죽고, 오토는 4월 15일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서기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따지는 AD로 따지면 한 해가 넘어갔다지만 이게 1년 기간으로 따지면 한 해 동안 지금 네 번째 황제인 거예요. 네로부터 시작하면 네로가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까지. 그러니까는
올해로 따지면 지금 1월 1일에 네로였는데 네. 지금 오면은 벌써 이미 세 번 갈아져서 비텔리우스가 비틀리우스 온 거더라. 네. 그러니까 그 책에도 나오죠. 타키투스가 막 로마의 엄마가 없어질 뻔했던 날이다, 뭐 해다, 뭐 하면서 굉장히 애통해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시기, 이 1년의 혼란기를 보면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다. 보면은 사실 시오노 나나미는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게 이 갈바노 오토가 너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좀 결과론적인 게 있어요. 너무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몇 달 안 됐잖아. 몇 달 안 됐는데 그 뭐 능력을 보여줄 만한 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었고 시대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타키투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황제는 더 이상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였다고 하는 거 혈통을 얘기하는 걸 테고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속주 군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속주에서도 야심 있는 사람은 폭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그 야망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5개월이나 황제에 있어서 5개월이 물론 짧다면 짧은데 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까요? 5개월 물론 우리가 뭐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가처럼 뭐 티베르처럼 천재 같은 천재형 그 형제들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됐는데 5개월 동안 하는 게 없고 맨날 사람들 보면서 술 마시고 어디 해외 여행만 다니고 그러면은 괜찮은 겁니까? 5개월인데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즉위하고는 총 한두 달 정도는 그 정도는 일단 그러니까 오토는 진짜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토는 갈바가 이제 죽여놓고서 이제 황제가 되긴 했는데 이미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 이미 군단은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이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오토의 문제라면 그의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 부족했다지 사실 오토가 뭔가 나쁜 건 한 건 아니었어. 근데 갈바는 근데 본인 실책도 조금 있긴 있죠. 그러니까요. 황제가 됐으면 빨리 히스파니아에서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데 느긋하게 몇 달 걸려가면서 서서히 약간 퍼레이드 하면서 여기저기 들러가면서 술 계속 마시고 파티를 가면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온 거죠.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전임 황제가 죽었으면 이거는 혼란이잖아요. 권력 공백이니까 당장 수도에서 그렇게 되면 빨리 와서 이걸 수습을 보통 자기가 늦게 오더라도 어떤 전권대사라도 빨리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내려야 돼요. 왜냐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뭔가 좋든 나쁘든 뭔가 결정이 내려지면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불확실해.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갈바는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가 되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황제가 되면 안 되는 인물인데 그냥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만 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황제가 됐다는 거는 아마 이때는 이제 문제였던 거. 시오나나미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갈바에 대해서 좋은 자질을 타고났기보다 나쁜 자질이 전혀 없었던 데 불과한 예컨대 평범한 인물이었다. 방금 보면 나쁜 자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술 마시는 게 뭐 알코올 중독된 문제긴 하겠지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술이 뭐 죄는 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하고 뭐 즐기는 거 뭐 그냥 누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지도자로서는 그게 적절치 않은 거죠. 맨날 떠올리는 게 그 사람 떠올리면 어디서 뭐 파티 열고 술 마시는 이런 것만 떠올린다면은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시오노라는 거 평하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갈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범한 자질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을 피하는 법이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재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아니겠지만 이라고 씁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아우구스투스도 심지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지고 막 그런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잘 싸우고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나와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전세가 돌리는 빠져주는 게 좋은 전사의 어떤 전략에서는 하지만 다른 데서는 굉장히 유능했다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조직 부분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부분을 잘하지만 저 부분은 약해. 그럼 저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부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A급
사람만 A급 리더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B급, C급은 저 사람이 저걸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정받으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갈바가 이상한 인사만 계속하는 이유. 질 떨어지고 누가 봐도 막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막 자꾸 이렇게 갖다 세우는 이유는 본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이게 보편 타당한 진리는 아니겠어도 분명히 그럼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어디서 저런 인재들이 있었나 싶은 사람들이 딱 와서 막 각자 막 업적들을 남기고 막 일을 해.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름도 막 드러나 잘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죠. 참, 네. 이게 참 남들 같지 않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오토와 관련해서 시오노나미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텔리우스랑 이제 그 결전을 앞두고서 이것도 이제 오토의 실책이 큰데 비텔리우스가 이끌고 온 라인강 군단에 맞서 싸우는 이게 숫자도 적고 어떤 전력도 약한 그런 상황인데 내전이잖아요. 또 동족끼리 로마군끼리 이제 벌이는 내전인데 이때 오토가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있고 자기 이제 군단장들만 이제 보내가지고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오토 진영의 가장 큰 패인이다. 원래 동포와 싸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장병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으려면 우리는 오토 황제를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토는 강 건너에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한다. 병사들 사이에 싸움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졌다.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로 이야기하는데 네로랑 친구였습니다. 오토랑 네로랑 어렸을 때 같이 막 돌아다니는 친구였다가 네로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그 포파이아의 전 남편이 오토입니다. 사실 이게 유구한 역사가 있는 짓이었죠. 아우구스투스도 리비아를 데려올 때 리비아가 이미 유부녀였잖아요. 자기보다 연상의 유부녀였던 리비아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데려왔잖아요. 이 네로도 자기 친구 오토의 부인이었던 포파이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오토를 좌천시켰어요. 일종의 거기서 이제 제정신 차리고서 사람이 달라졌다. 어렸을 때는 진짜 밤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빴던 애가 정신 차리고 총독직 하면 좀 됐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람은 됐다 싶었지만 군사적인 재능은 확실히 없었다. 병사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다. 지금 내전을 벌이는데 지도자가 나가가지고 지휘관이 나가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의를 카이사르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루비콘강 건널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강 건너면서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내가 몰락한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나를 따를래? 야, 가자! 하면서 넣어왔단 말이지. 근데 오토는 그런 걸 할 줄 몰랐던 거죠. 일단 오토가 어떤 전략, 어떤 병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좀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마지막으로 비텔리우스에 관해서, 비텔리우스는 그래도 통치가 조금 이어지긴 합니다만. 8개월. 8개월. 비텔리우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욕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나, 실행하는데 필요한 힘을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겠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 나태에 불과하다 하면서 나태한 인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개세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그런 평가가 이렇게 보면 이 책의 서술에서 좀 드러나는 게 비텔리우스가 사실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장수는 오토나 갈바 합친 것보다 더 길잖아요. 네. 근데 그 보면은 내용 대부분이 이 동방으로 나가서 싸웠던 이야기, 전투했던 치렀던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재미가 없긴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안에서 나라가 어려워진다면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어요. 범죄 중에 꼭 뭔가를 해서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라면 엄청난 것들을 해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비텔리우스 서술 보면은 그거죠. 이제 자기를 황제로 추대한 라인강 군단을 데려가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와서
야, 이거 몇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로마를 데려서 뭔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무슨 말일까? 수경지를 어디로 이제 정해놓지도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 몇만 명을 로마로 데려오니까 그또 라인강 그쪽도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북쪽이다 많이 보니까. 춥나요? 북해 쪽 완전 가까운 그쪽이니까. 바람 어. 쐬고 막 칼바람 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가면 안 되겠네요. 예. 근데 이 남쪽 나라, 로마로 오니까, 이 따뜻하고 좋은 나라에 오니까 애들이 더운 거지. 예. 그리고 막 그냥 아무 데서나 옷 벗어 제끼고, 예? 티베레 강 들어가서 막 목욕하고 더우면 그냥 분기 하나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얘네들이 먹을 거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갖다 바쳐야 되는. 정적 뭐, 총 들고 와서 앉아있는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도 민심도 확 돌아서 버리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자기 즐길 것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물론 길 짧은 건 분명히 맞아요. 말씀한 것처럼 짧은 건 분명히 짧긴 해요. 몇 개월 만에 뭐 성과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냐. 해야 될 걸 해야 뭐 시간이 길어지면 성과가 나타나는 건데 당장 지금 해야 될 걸 안 한 상황에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부분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내전이잖아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내전은 언젠가 끝난다. 내전이 끝난 뒤 사회를 재건할 때 원한 만큼 해독을 끼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한을 남기지 않고 이겨야 한다. 그것이 내전의 어려움이다. 그쵸. 이제 내전이 이제 그게 문제죠. 동족상잔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지금 6.25가 끝난 지 몇 년이니까 53년에 끝났으니까 지금 70년 넘었어요. 네. 그죠.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서 북한을 죽인 놈들이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렇게 이 갈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전쟁 3년 동안 입은 피해가 물론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엄청난 뭐 산업기부 완전 다 폭삭 다 주저앉았으니까 크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일제 35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입힌 피해도 적지 않고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북한 때려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때려잡자라고는 하지 않아요. 일본하고는 수교도 하고 막 일본 편도 막 들어주고 뭐 일본이 뭐 하겠다 그러면 우쭈쭈 다 하세요 막 이렇게 떠받들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 떠오르는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동족상잔. 그쵸. 같은 말, 같은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상대와 싸웠을 때 이게 원한이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지금 유럽 쪽을 봐도 그래요. 뭐 한때 유고슬라비아라고 했던 그 나라 지금 6개국으로 쪼개져 있잖아. 코소보, 뭐 유고, 뭐 이렇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가면 따져보면 다 거기서 거기의 민족들이 물론 종교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정말 피 튀기게 싸우거든요. 아주 서로에 대한 원한도 굉장히 심하고 왜? 내전을 벌여서 유고 내전을 벌이면서 사실 그게 한국어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긴 하는데, 영어로 하면 그 함의가 잘 드러나는 게, 네. 영어로는 그 시빌 워. 직역하면 이제 시민의 전쟁인 거였죠.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면 일단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인 건데, 그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대하듯이 서로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라는 그 당혹감이 그 시빌 워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나 있는 건데, 아까 한국 전쟁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전쟁에서 사실 북한군하고의 그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내 안에서, 그러니까는 민간인 학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맞죠. 근데 그 민간인 학살의 주체가 어떤 군이라든가 정부가 아니라 같은 민간인들끼리 그렇게 싸운 경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원래부터 원한 관계가 있었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으니까는 그 갖고 있던 원한이 좀 폭력적으로 분출돼서 아예 한 마을을 그 학살하고 복수를 하고 또 다시 복수를 하고 그러한 관계들이 이어졌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저께까지 우리 옥수수 나눠줬던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시원하면 어떤 말을 마지막에 덧붙이냐면 우두머리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면 이 해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좀 유능한 이 상황 돌아가는 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이사르 아니겠어요?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을 거쳤는데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제 수습이 되죠. 그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제국이 동서로 나뉜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권력층 안에서의 서로 다툼은 남아 있었지만, 원로원 계층이 이제 카이사르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어떤 반감은 남아 있었지만, 제국이 쪼개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카이사르는 투페우스 휘하에서 싸운 병사들도 패배한 다음에 뭐 항복하면 포로로 잡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동족이거든, 얘도. 같은 로마 시민권자가 그냥 풀어줘요. 자유롭게. 집으로 가든지, 내 밑에서 싸우고 싶으면 싸우든지, 뭐 이렇게 풀어주거든.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뒷맛이 이제 사라졌는데, 뒤끝이 없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텔리우스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오토를 격파하고 나서 뒤늦게 온 도나우 군단하고 라인 군단하고 싸웠다. 라인 군단이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도나우 군단을 잡아다가 거의 무슨 노예처럼 부립니다. 건축 사업 막 투자하고 동네 막 복구하는 막 투자하고 막 그냥 노예처럼 투자 그거 끝난 다음에 보내긴 했는데 이 원한이 남는 거죠. 안 그래도 막 동족끼리 싸우는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할 줄 아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 그 지도자가 자리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왜냐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선거라는 것도 떠올려 봤어요.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선거가 이제 정기적으로 행해지잖아요. 근데 선거 때 보면 진짜 아주 짤벌하지 않습니까? 거의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로 그냥 죽일 듯 달려들잖아요. 정말 저열하고 막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일종의 내전이 아닌가, 정치적 내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근데 끝나면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정치 지도자들은 이걸 수습을 하는가?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졌을 텐데 진 사람을 포용하고서 같이 뭔가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 저쪽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냥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 나는 나 지지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원한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이게 제대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뭐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내전 상태 아닙니까? 거기 거의 반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리더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는 리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건 확실히 중요하죠.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그게 좀 정치의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네. 뭐 다른 법으로는 그걸 해결 못하죠. 정치나 혹은 종교가 되게 중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년 안에 서기 68년에서 69년 사이에 이제 즉위했던 이 3명의 황제들은 아무튼 그런 게 부족했다. 확실히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덕목은 중요하다. 지도자는 한 공동체,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검증된 사람이 오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이 장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거는 그런 자질과 능력들을 검증하면서 최적인 사람들을 뽑고 있는가? 어떤가요?